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이 시각 현재 강한 세력으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자정 무렵 제주도를 지나 내일 오전 6시쯤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특보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24시간 이어집니다. 이 뉴스특보는 KBS 뉴스 홈페이지와 마이케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KBS 재난감시 카메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 화면입니다.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를 느끼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전남 여수로 가봅니다. 전남 남해안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에 물방울이 조금씩 맺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람도 비교적 강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동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경남 통영입니다. 아직 비는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상황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이곳은 특히 강풍이 우려되는 곳이죠. CCTV에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볼 수 있고요. 벌써부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높습니다. 여기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상청을 연결해서 현재 태풍 흰남노의 위력 그리고 예상 진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태풍 흰남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각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주변 구름의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곳이고요. 이 지금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 북위 30도를 넘어서 굉장히 큰 태풍으로 발달을 하면서 현재 북상 중에 있는데요. 제주도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남해상 쪽에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로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북상하는 속도는 약 32km의 시간적 속도로 해서 북북 동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 이렇게 북상하는 태풍은 잠시 후 제주도까지 최근접을 하겠고요. 오늘 밤 정도가 되는 이런 최근접 시기를 지나서 내일 오늘 자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점차 이 제주도를 지나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태풍의 예상 진로를 계속 시시각각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예보관님, 경로가 바뀐다든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현재 이 태풍의 경로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짝반짝하는 점이 보이실 텐데요. 이 점으로부터 보라색으로 표현이 된 이 선이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입니다. 지금 이 반짝반짝하는 이 점이 태풍의 실제 위치가 되겠고요. 그보다 남쪽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이 점이 수치 모델, 오늘 아침에 생산이 된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입니다. 한눈에도 보시다시피 태풍의 위치가 조금 예측 모델에서는 남쪽으로 이동 속도가 조금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태풍의 변동폭을 보시면 이와 같이 태풍의 우리 기상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소 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이 약 20에서 70km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폭으로 앞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현재 중심 위치에 오차가 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동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앞으로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태풍의 강풍 반원이 전체적으로 약 400km가 넘는 매우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경로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는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없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은 폭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의 이동 경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오늘 밤 제주가 걱정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한눈에 보기 쉽게 제주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일 새벽까지의 이
그 날씨 변화를 조금 시계열적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강우의 강도를 표시해주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현재 오후가 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는 시점이 제가 두 번째로 그려드리는 빨간색 경계인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강수의 강도를 나타내는 막대바가 굉장히 강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대 500mm 정도의 비가 일단 서귀포 쪽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 제주도 부근에도 이와 상당하는 매우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갑자기 동풍으로 불던 바람이 이 특정 시간대에 모두 북풍으로 바뀌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현재 북상 중에 있는 태풍은 제주도의 남동쪽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와 같이 태풍의 반시계 방향을 따라서 동풍이 제주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북서풍으로 도는 시점은 우리나라 남해안을 기점으로 태풍이 그 사이에 놓이면서 태풍의 반시계 방향을 따라서 이러한 북풍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이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건 이때 바로 제주도 또는 서귀포 쪽에 비가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내일 새벽녘 쪽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주도는 오늘 밤을 지나 내일 새벽까지 굉장히 강한 비, 매우 강한 바람에 동풍이 영향을 주다가 점차 바람 방향의 북풍으로 바뀌는 내일 아침 또는 이 오전부터는 점차 태풍의 강한 영역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제주 지역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을 살펴봤고요. 다른 지역 비바람 영향은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강수의 누적 분포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빨간색의 영역이 두 개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 북서쪽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강수 밴드입니다. 이 영역은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불어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앉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의 영역인데요. 이 지역은 태풍에 수반된 비구름대와는 별개로 새로 생기며 영향을 주는 강수인데 굉장히 강도가 강합니다. 내일까지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통과하는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비에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고요. 특히나 태풍이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와 같이 또 다른 강한 비구름대 영역에 있습니다. 최대 300mm 이상을 웃도는 매우 강한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고요. 특히나 이 지역 태풍이 통과를 하게 되는 이 우리나라 경남 해안 일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같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다 쪽에서 바로 이 강한 바람이 마찰 없이 그대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해안가를 주변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우려되고요. 해안가 주변으로는 파도에 의한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해안가 지역 강한 바람, 강풍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전 매미와 자주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일이 걱정입니다. 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일 이 파도에 대한 부분도 수치 모델을 토대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는 새벽 정도가 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풍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난 태풍의 중심에서 수반이 된 높은 파도는 최대 6m 이상이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때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저절로 높아진 수위에 강한 태풍에 동반된 물결이 강하게 넘쳐들면서 이 우리나라 경남 해안 또는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이 물이 바로 해안가로 침입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저지되는 이 침수 피해에 각별히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대비가 필요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 오전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는 이러한 높은 파도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폭풍의 일에 대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지역 직접 연결해서 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죠. 제주도 전 지역에 지금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 새벽 사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현재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제주도?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거세게 일면서 태풍이 제주를 향해 점차 북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엔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7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앞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건물 3층 높이인 12m 높이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부터가 벌써 강풍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네요. 제주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요, 태풍이 오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엔요,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제주 서부 지역인 고산과 남부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정읍에선요, 한 주택 정원에 있는 나무가 집을 덮치거나 동부 지역인 온평에선 보트가 침몰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제주시 외도동에서도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오후 4시 기준 77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는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까지 산지에 600mm 이상, 산지를 제외한 많은 곳은 400mm 이상, 제주도 해안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는 이제부터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비와 바람이 더 강해질 텐데요. 태풍 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도내 CCTV 14,000여 대를 동원해서요, 실시간으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역대 가장 많은 700여 명의 대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자치경찰단 역시 하천범랑 등 위험 지역의 전 병력의 절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내 대부분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당국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오늘 밤 10시 이후 심야버스 14개 노선의 운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제주도 항포구에는 어선 2,000여 척이 피항했고요. 어제부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세고 또 반경이 넓어서 내일도 제주 하늘길을 찾을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사전 운항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문준영 기자. 기자가 현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대피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지금부터 저녁 8시까지가 제주 해안 곳곳이 만조입니다. 파도와 너울이 더 높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해안가 근처에는 반드시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있는 곳은요, 지금 해안가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 화면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안전을 확보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새로운 정보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전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그곳은 비교적 비는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태풍 영향이 느껴집니까?
네, 이곳 여수도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했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따금씩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항구는 이미 태풍 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은 고기잡이 어선과 여객선들이 정박한 곳인데요. 오늘은 조업과 운항을 중단하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하게 결박됐습니다. 이곳에서만 어선 1000여 척이 피항했고요. 전남 전체로 보면 2만 7천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 여수, 고흥을 오가는 52개 항로, 여객선 83척이 전면 운항 통제됐습니다. 또 광주 공항과 여수 공항에서 여객기 20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만조 시간이 겹치면 해일 또 침수 피해도 걱정이 됩니다. 그곳은 일부 그런 피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 여수 국동항은 태풍과 만조가 겹쳐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이 때문에 여수 먼바다인 거문도와 이곳 여수 앞바다도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새벽 최대 5m가 넘는 폭풍 해일이 예보됐는데요. 목포 역시 오늘 저녁 9시 반이 만조 시간인데 모두 이 태풍의 영향에 드는 시간대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그곳 카메라로 상황을 보니까 제주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 봅니다. 지금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라남도는 주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 전남에서 광양과 곡성 등에서 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남도는 현재 이 산사태 우려 지역의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전남 구례와 보성, 한평 등에서 주민 2,300여 명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양항도 태풍을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대형 선박이 부두와 부딪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부두와 거리를 두도록 수출입 선박들을 이항시켰고요. 크레인이나 하역 장비를 굵은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 고박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여수 이순신대교와 돌산대교 등 해상 교량도 강풍 세기에 따라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량 인근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해 있다가 규정된 풍속을 넘어서면 현장에서 곧바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보니까 비는 조금 소강 상태인데 뒤에 깃발을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볼 때 지금 그 여수는 주민들 안전이나 대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 강풍과 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이 국동항을 비롯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 그리고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외출과 해안도로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호우도 예보돼 있으니까 이 도심 하천 산책로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만조 시각을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내일 아침 태풍 상륙을 앞둔 경남 남해안도 점점 영향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 지역과 통제 구역이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마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지금 비바람 상황은 어떤지요? 네, 이곳 경남 마산항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파도는 잔잔한 편이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로를 따라 난 산책로에도 취재진을 제외한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남해안 상륙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지금 시각 이후로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주민 대피 명령이나 권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이곳 인근 오동동 주민 8명을 포함해 북면과 구산면 등 주택 거주자 156명에게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 54곳으로 분산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하로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경남에 이미 대피를 완료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고성군과 함양군, 창녕군에서도 모두 55명이 대피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면 대피 구간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재난 문자와 방송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 위험 예보 구간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오후 들어 창녕과 함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함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고 이 태풍 특보는 잠시 뒤인 저녁 7시를 기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남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100에서 300mm 비가 예상되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손 기자, 그 마산항은 예전에 매미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남 창원시 마산 해안로 일대에는 태풍 매미를 계기로 콘크리트 방제 언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높이 2m의 기립식 방조벽도 세워졌습니다. 이번 태풍에 어떤 효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태풍의 고비가 내일 새벽과 아침일 텐데요. 마산만은 내일 새벽 4시 40분을 전후해 만조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은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통제 구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 세월교는 경남의 136곳 대부분이 통제됐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와 경남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남해대교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는 내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거제와 부산 간 거가대로는 평균 풍속이 초속 20m면 통제될 예정이고요. 남해안 일대 다리 곳곳도 초속 25m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창원공단 상당수 기업들과 대형 조선소들도 내일 휴업합니다. LG전자와 하나정밀기계를 포함한 창원공단 기업들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내일 오전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창원 지역은 예전에 강풍 피해를 좀 입었던 곳이라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현장에서 볼 때 이 주민들 대피나 구조 복구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설물 피해 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명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살피러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고 전화 119로 신고가 몰리지 않도록 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포함된 부산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고층 건물이 많죠. 이 부산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아르네 기자, 이제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은 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강하게 불고 있어서 태풍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해안가의 파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아침 7시 안팎인데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40에서 50m까지 이르는 데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2m까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각과 해수면이 높아지는 밀물대가 겹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월파와 해일 피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 해안가는 월파와 해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특히 또 해안가에 초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대피 권고도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을 포함해 부산 해안가에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도 더 컸습니다. 특히 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에는 마린시티에 초속 47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해운대구는 태풍 흰남노의 바람에 빌딩풍까지 더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어제부터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대피 권고를 받은 곳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청사포, 미포, 구덕포 일대입니다. 마린시티는 해강중학교, 미포 청사포는 동백초등학교, 구덕포는 송정초등학교에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남구와 동구도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구역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산 금정구도 온천천 등 저지대 일대 주민 80여 세대에 주민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마을회관 490여 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시 누리집과 120으로 전화를 걸면 주변 지역 대피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산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변 지역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은 또 해안가에 인접한 항만 시설과 원전도 많잖아요. 태풍에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산 항만당국도 비상 대응 기구를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렸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쓰러져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부산 신원과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산시도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면 포함한 7개 교량의 차량 통제를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도 어젯밤부터 전력 개통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고리 2, 3, 4호기의 출력을 기존의 30% 이하로 낮췄습니다. 신고리 1, 2호기는 정상 운전되는데 발전소 내부의 설비 손상에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오디오 상황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김아르네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취재하면서 이 태풍을 앞두고 시민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어떤 점인지 좀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보니 건물 사이를 지나는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들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깨지기 쉬운 창문이나 외부로는 접근을 제대로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역시 태풍 흰남노의 길목에 있는 곳이죠. 울산도 비상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들도 마지막까지 태풍 대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울산 정자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지금 그곳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울산 정자항은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세찬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볼에 닿는 바람의 세기도 확연히 강해졌고 이따금씩 돌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잠시 후 7시부터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까지 울산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울산은 내일 새벽 4시 22분이 만조 시간인데요.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집중호우가 더해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지역에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태풍 대비 모두 마쳤습니까? 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넘어지는 피해를 봤는데요. 이번 태풍도 울산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마무리 단계인 선박들을 서해로 피항시키고 크레인 등 철제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조치를 마쳤고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수출 선적 부두에 있던 생산차 5천여 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석유화학 업체들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의 입항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네, 울산은 도심 침수 피해도 잦은 편이었는데요. 이 침수 대비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울산은 태풍 때마다 태화강이 범람하는 피해를 봤죠. 이 때문에 경찰과 울산시가 이 태화강 주변의 주차장과 산책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태화로 동강병원 앞과 강북로 번영교 하부도로, 산업로 태화강역 3거리, 온산로 두왕사거리부터 두왕로 구간, 방어진 순환도로 예전부두 앞 교차로, 아산로 현대자동차 선착장 앞 교차로 등 침수 우려가 큰 도로와 지하차도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울산에선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태화시장 상가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 상인들은 준비해둔 제수용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네, 울산도 태풍 올 때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희지 기자, 현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대피나 안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그리고 지난해 태풍 오마 있을 때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당시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침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요. 이 때문에 배수로를 덮고 있는 덮개를 미리 제거하시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셔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시설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죠. 이곳 주민들께서는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설치하거나 차수반을 설치하셔서 이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정자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흰남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에도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포항 연결해 봅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동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약 1시간 전부터는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태풍이 근접해 온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내일 새벽에서 정오 사이 대구 경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구와 경주, 포항 등 경북 13개 시군에,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는 시간당 최대 10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내일은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로 특히 강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태풍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포항 제철소 전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배수로와 건축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 침수구역의 주차나 출입을 금지하도록 사전 고지를 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포항은 제철소가 작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경우 태풍 피해 예방에 대한 대비도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태풍 피해 예방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곳이 해안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업 장비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모래 제방 등을 쌓는 등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북 어선과 여객선 3,200여 척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항공기 노선도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두 결항됐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들도 내일 하루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거나 재량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안혜리 기자가 현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주민들 대피나 안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전해주시죠. 네, 돌이켜보면 2003년 태풍 매미 때 이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해안가 저지대가 이 만조대 높은 해일로 침수가 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요. 또 하천 제방 등이 이제 유실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이 해안가 주변이나 저지대 주민들은 수시로 기상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상륙 지점이 무색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중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린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들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중랑천도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중부지방도 점차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서울 비롯한 곳곳에 기상특보가 발효돼 있죠? 네, 수도권에는 오늘 오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상특보가 내려진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전역, 인천과 강화, 서해 5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인천 옹진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안산과 시흥, 김포, 화성, 그리고 인천 서해 5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상에는 서해 먼바다를 비롯해 인천과 경기 지역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얼마 전에 집중호우 때문에 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바람도 거세지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에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저지대 등 침수되기 쉬운 지역은 접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은 언제든 범람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면 낙하물 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랑천에서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태풍의 영향권을 전국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강원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춘천 공지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죠. 이청초 기자, 지금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는 안 내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른 오전부터 이곳은 강한 빗줄기가 계속해서 세차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춘천 도심을 가르는 하천인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하천의 물살이 상당히 거세고 하천 수위도 꽤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람의 세기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태풍이 왔구나 하고 실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철원과 화천 두 곳에만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오후 들어 모두 9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속초와 양양, 고성 등 동해안 북부 지역과 춘천과 홍천, 인제, 양구 등입니다. 강원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태풍의 앞머리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원지방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태풍특보는 오늘 밤 자정과 내일 새벽 6시 사이 철원과 화천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때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람은 물론 강수대가 들어오면서 비바람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바람 세기는 동해안은 초속 30에서 40m,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 영서 중북부는 초속 15에서 20m 정도입니다. 바람 세기가 초속 15m를 넘어가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작은 나무까지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발걸음을 내딛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강원 지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중심부와 가장 가까울 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네, 동해안 남부 지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어떻습니까?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등의 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어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횡성과 홍천 등 올해 여름 수해 지역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원도 내 배수펌프장 40여 곳과 저수지 290여 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동해안 주요 방파제와 항구를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박 2,500여 척을 안전한 곳에 묶어두도록 안내했고 어망 170여 개를 거두고 방파제 64곳에 대해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울릉도 여객선이 운영을 중단했고 제주와 여수, 김포 등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4개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일부 학교에서는 오늘로 예정됐던 체험학습은 태풍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양강댐을 제외한 북한강 상류의 댐들은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흰남노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동 경로, 전망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태풍 흰남노 북상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요. 지금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시속 10km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시속 30km 넘게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실제 우주에서 본 어떤 태풍의 구름 모습입니다. 최근 6시간 동안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심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보면은 약 북동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틀어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위치는 제주 남쪽 약 210km 해상까지 북상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위성 영상으로 한번 태풍의 세기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일수록 태풍의 구름이 높게 발달한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태풍의 눈이 선명할 정도로 매우 발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시간에는 보시면은 눈이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눈은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태풍의 눈 주변, 중심 주변에는 여전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태풍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풍의 세력이 그다지 약해지지 않은 채 북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태풍의 눈은 사라졌는데 위력은 여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상 진로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뭐 좀 변경되거나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요? 또 언제쯤 상륙할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예상 진로가 거의 한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경남 남해안 지역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일단 오늘 낮에 북위 30도 선을 넘어선 이후로는 이렇게 편서풍에 밀려서 태풍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앞으로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할 텐데요. 오늘 자정 전후에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 6시 무렵에는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경남 남해안 지역을 상륙하지만은 강풍 반경은 여전히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 그림이 초속 25m가 넘는 폭풍 반경을 뜻하고 있고요. 노란색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 태풍의 직접 영향권을 뜻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빨간색 얇은 선이 하나 추가된 거 보이실 텐데요. 2003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의 진로입니다. 보시면은 두 선이 거의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로가 굉장히 비슷하죠. 진로 면에서나 위력 면에서나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 전문가 얘기를 좀 더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일주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태풍 흰남노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도달하는 시각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 현재 흰남노는 서귀포 남서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밤 12시 자정경에 서귀포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내일 아침 6시경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태풍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점점 빨라져서 어제 예측한 것보다 도달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당겨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번 태풍 흰남노의 특징, 여러 곳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흰남노의 가장 큰 특징은 태풍 두 개가 합쳐진 거대한 태풍이라는 겁니다. 흰남노는 발달하는 동안 자기 몸집보다도 더 큰 거대한 열대 저하풀을 흡수하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강풍 반경이 1.5배 정도 커졌고 비를 뿌릴 수 있는 수증기 양도 크게 늘어서 매우 위험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흰남노는 27도의 고위도에서 발생하여 초강력 태풍까지 도달한 유일한 태풍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흰남노가 일반적인 태풍과는 달리 북상하지 않고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남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동 경로상의 동중국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태풍은 더 잘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태풍 두 개가 합쳐지고 이동 경로도 좀 달랐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태풍 피해는 비와 그리고 바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피해가 좀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되나요? 흰남노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 피해가 우려되고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비 피해와 바람 피해 모두가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태풍은 크기가 매우 커서 더 높고 더 긴 파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는 연안에 도달하면 방파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월파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일주 KBS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이셨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안전지도로 태풍의 이동 모습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대비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수현 기자. 김 기자, 태풍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 경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현재 태풍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가장 최신 예상으로는 내일 새벽 1시쯤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인접한 제주 그리고 경남 남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최신 태풍 이동 예상 경로를 보면 경남 남해안 이 지역의 해일 위험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경남 남해안의 만조 시간과 태풍이 지나는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만조는 내일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흰남노와 비슷한 규모의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창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창원 마산항 인근입니다. 이 마산항 주변으로는 태풍 매미 때 인명 피해도 컸던 것인데요. 이번 태풍이 가깝게 접근하면 바닷물 수위가 평소 때보다 1.5m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창원, 마산, 하포구청 일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해일과 태풍이 왔을 경우에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 저지대 지역입니다.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있죠. 이곳에는 주변에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인근에 있는 이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지대여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통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입니다. 이곳에서도 특히 통영 중림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림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인접 지역보다 도로 지반이 낮아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곳이 통영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아래쪽에 재석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도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통영 바로 옆에 있는 거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입니다. 이 거제에서도 지세포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세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항만시설의 침수도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바닷가 인근 펜션과 민가들이 밀집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침수 취약 지역인데요. 거제시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같은 재해 취약 지역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 안전장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해안가에 차량도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와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떻습니까? 태풍과 거리가 비교적 먼데요. 이번 태풍에 중부지방까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 원인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태풍의 비구름이 크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의 본체와 그리고 중부지방의 비구름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비구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주도 남쪽 해상에 태풍의 중심까지 또렷한 소용돌이 모습 보이시죠? 이게 현재 태풍의 중심부의 구름인데요. 제주와 전남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 보면 이렇게
중부지방 일대에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태풍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와 그리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이렇게 한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인 중부지방에 오늘 하루 15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종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폭우와 강풍 그리고 해일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쯤 제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이른 아침 이르면 오전 6시에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막바지 대비를 하셔야겠고 상황을 보시고 대비를 하러 가기에 좀 늦었다 싶으시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계속 정보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계속되는 특집 KBS 뉴스와 뉴스특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